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논밭에 식물이 없어도 가난해도 주님을 사랑하겠습니다. 전 재산이 다 없어져도 주님을 신뢰하겠습니다. 온몸이 아파도 주님을 의심하지 않겠습니다. 의지할 사람을 남겨두지 않아도 주님만이 북극성 되십니다. 명예가 바닥에 떨어지는 쓰라림을 당해도 주님을 의지하겠습니다. 1부터 10이 아닌 10가지가 동시에 쏟아지는 고난의 불화살에도 주님을 놓치지 않겠습니다. 하나의 주님의 사람을 만들기 위한 주님의 열심을 신뢰합니다. 인간의 선함은 얼마나 더러운 것입니까? 스스로는 결코 선할 수 없음을 깨닫습니다.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난 매일 질문을 하고 난다. 뭘 배웠지 오늘? 그리고 하루 전 가장 인상적인 일을 기억하고 난다. 난 어제 플리마켓에 다녀왔다. 거기서 물건을 파는 많은 사람들을 봤다. 그중 제일 기억에 나는 사람은 3명이었다. 그중 한 명은 1,000원짜리 새 옷을 파는 상인이었는데 내가 7개의 옷을 고르자 그걸 자신의 가진 가방을 주며 담아주려고 하였다. 난 불필요한 물건을 갖는 걸 부담스러워하는 사람이라 가방을 안 두셔도 된다고 거절하고 내 가방에 담으려고 하는데 그는 직접 가방을 열어주고 담게 도와주었다. 너무 친절해서 미안해서 허둥대자 그는 천천히 하셔도 돼요 라고 따뜻한 말까지 해주었다. 가방도 주려고 하고 담는 걸 도와주려고 하고 더구나 따뜻한 말 한마디까지. 인상적인 친절함이었다. 요즘 시대는 친절하면 호구된다, 친절하면 만만해 본다 라는 차가운 말들이 유행하지만 친절은 크게 맘속에 각인된다. 다른 사람이 있었다. 예쁜 20대 여성이었는데 아주 큰 우산을 쓰고 세상에 하기 싫다는 표정으로 앉아 있었다. 그녀의 물건을 심지어 쳐다보는 사람도 없었다. 날씨가 정말 덥긴 했지만 아무도 그런 표정을 짓는 사람이 파는 물건을 살 사람은 없었다. 이런 일은 내가 할 일은 아니라는 듯한 그녀의 태도도 매우 인상적이었다. 다른 사람도 있었다. 모자를 5,000원에 팔고 있었다. 물건이 이뻐서 만지작대자 다급해진 그는 3,000원으로 가격을 내렸다. 새 것도 3,000원에 팔던데요? 그래요? 그런 것들과는 달라요. 이건 중고잖아요. 라고 말하고 싶었지만 어린 시인이라 그 말을 안 했다. 시장조사조차 없이 판매자가 가격을 정한 것 같아 살짝 그랬다. 3명의 사람들이 프리마켓에 임하는 태도를 보며 많은 걸 느낀 하루였다. 첫 번째 분은 끊임없이 손님을 갖는 건 당연했고 가성비 좋은 가격, 좋은 품질, 인상적인 친절함은 그를 더 돋보이게 만들고 있었다. 나를 점검해 볼 좋은 계기였다. 남의 이야기란 없다. 모든 이야기는 나와 맞닿아 있는 거니까. 아, 인생. 세상은 늘 시끄럽고 두렵고 불편한 일들로 가득 차 있다. 내 정서를 위해 하루에 한 번 자연 속에 나온다. 매일 이런 자연이 보이는 곳에 사는 사람들이 부러워진다. 하지만 생계에 대한 두려움은 그곳에 가서 사는 용기를 만들어내질 못한다. 자연 속에서 내 생각들을 이리저리로 내달린다. 어제 봤던 영상들, 글들, 이런 것들이 내 마음속에서 여러 생각들을 만들어내고 난 또 인생이란 녀석과 마주하고 있었다. 어제 또 총기 사고로 일가족이 참변을 당해서 그들의 인생이 누군가에 의해 끝나졌다. 우리 지역에선 담배 피는 누군가를 한번 쳐다봤다는 이유로 참변을 당했다고 한다. 이슬처럼 사라지는 인생들을 보며 또다시 의미 있는 인생에 대한 갈망이 생긴다. 아침에 조던 피터슨의 말이 울림 있게 들었다. 행복하기 위해 사는 게 아니라 내 인생에 짊어질 짐을 찾아 짊어지는 게 인생이라는 것이었다. 아버지의 장례식 때 그 절망적 순간을 쳐다볼 수 있는 중심 있는 인물이 되어야 한다. 모두가 절망 속에서 망황할 때 기준이 될 만한 성숙한 사람이 되려는 눈물을 흘리며 말하는 그의 메시지가 가슴을 후벼 팠다. 그의 얼굴은 인자함 속에 무척 아름답게 보였다. 우리가 잘 산다고 계속 이어지는 게 인생은 아니다. 불의의 사고로 타인에 의해 멈춰지기도 하는 것이 인생이기에 오늘도 내가 짊어질 짐을 메야겠다. 내 열정이 이거라고 저거라고 부추기지만 난 하나를 정했고 그것에 올인해야겠다. You make yourself reasonably, morally respectable individual. 여생을 거절당하며 보낼 수도 있어. 평생을 글 쓰는데 바칠 수 있겠나? 옆으로 지나갈게요. 나는 자전거랑 악연이 깊다. 다이어트 자전거를 타다가 페달에 다리를 찍혀
피를 철철 흘리며 10cm 이상의 상처를 가진 후에 자전거를 20년간 타지 않았다. 자전거를 같이 타는 게 소원이라는 짝꿍 때문에 자전거를 다시 탔다가 작년에 자전거랑 오토바이랑 부딪히는 사고가 났고 철가방이 내 머리 바로 옆에 떨어져 죽을 뻔한 이유로 또 자전거를 멈췄다. 그래도 또 자전거를 탈 때 신선한 바람 생각이 났다. 또 자전거를 가지고 나갔다. 자전거를 정말 조심해서 엉금엉금 타고 있는데 아주 빠른 속도로 다른 자전거가 귀 옆을 스치듯 지나갔다. 공포감에 핸들이 흔들렸고 그는 아주 근소한 차이로 피해 지나갔다. 그 한마디만 해줬어도 난 그런 공포감을 안 느꼈을 텐데 세상 그런 공포감이 없을 정도였다. 옆으로 지나갈게요. 추월할 때 그 말을 해주면 안 되었을까? 그는 음악도 없이 전혀 어떤 소리도 없이 빠른 속도로 추월해 갔다. 추월한 자전거가 사인 없이 지나가면 자전거에 미숙한 사람들은 극도로 공포감을 느낀다. 그 공포감 때문에 난 자전거를 영원히 멈췄다. 그 뒤로 자전거로 죽은 2명의 남자 얘기를 듣게 됐고 실제로 사고를 당해 8개월 인류를 멈추고 재활한 사람을 만나게 됐다. 길을 걷다 보면 두 손을 놓고 타는 중고등 남학생들을 자주 보고 전화를 한 손에 들고 한 손으로 핸들을 잡고 자전거를 타는 사람들을 걱정스러운 눈으로 바라본다. 그들은 자전거 타다가 죽을 수 있다는 생각을 조금도 하지 않는 것 같다. 어떻게 보면 옆으로 지나갈게요 라는 말은 아는 사람이 주었던 죽음 같은 공포감이 내게 그만두란 사인을 주었는지도 모른다. 그리고 그 사인은 여러 번 계속되고 있다는 걸 깨달았고 난 내 삶 속에서 자전거를 지웠다. 각 구에서 자전거 보험을 들게 하고 있다. 나만 잘 탄다고 사고가 안 나지 않는다. 내가 들었던 자전거 사망자들은 자전거 동아리에서 자전거를 타는 자전거 전문가 수준의 젊은 남자들이었다. 둘 다 죽사했다. 프랑스에서는 전동 킥보드 사용 금지법을 통과시켰다. 더 이상 사망자가 나오는 걸 볼 수 없었던 나이 많은 사람들이 종일 줄을 서서 투표하고 나왔다고 한다. 아마 인내심이 부족한 젊은 세대는 투표에 불참여로 이 법안이 통과시켰던 것 같다. 사망자가 많이 나오는 모든 이동수단은 조심해야 한다. 하나밖에 없는 소중한 목숨이기 때문이다. 태양 쳐다보기. 하고 싶은 게 너무나 많다. 그리고 실천하고 싶다. 그런데 시간에 제약이 있다. 그렇다면 선택과 집중을 해야 한다. 배우고 싶고 공부하고 싶은 게 너무나 많다. 시작했다가 흐지부지 끝날까봐 시작도 못한 것도 있다. 사람들은 나이가 들면 무기력해지고 아무것도 하기 싫다는데 난 왜 이렇게 하고 싶은 열정이 넘치는 건지 모르겠다. 하루가 너무나 짧고 시간을 나눴으면 열심히 해도 내가 하고 싶었던 것들을 3분의 1도 못하는 것 같다. 의미 있는 일을 하기에 세상은 너무나 유혹이 많다고 한다. 하지만 뜨거운 태양을 보는 자는 그 강력한 빛으로 인해 다른 것에 눈이 머는 법이다. 하고 싶은 걸 다 적어보고 하나씩 지우며 선택해서 집중해야겠다. 한 번뿐인 인생, 더 의미 있게 살다가 가고 싶다는 생각이 간절해진다. 호밀밭의 바나나. 작가가 되고 싶었던 셀린저. 글을 그로 읽게 한 건 선생님 덕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여생을 거절당하며 보낼 수 있나? 평생을 글 쓰는데 바칠 수 있겠나? 나 역시 신춘문예와 여러 출판사에 거절당해서 지금은 절필한 상태다. 재능이 없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선생님의 말씀은 만년 작가지망생인 내게도 말을 거는 것 같았다. 눈도 흐릿해서 뿌옇게 보이는 이 나이에도 난 글을 써야 할까 하는 생각이 들 때 그의 엄마의 말이 인상적이었다. 내 아들은 치즈랑 햄을 파는 베이컨왕이 되지 않을 거예요. 콜롬비아에 가서 글쓰기를 배울 거라고요. 선생님과 그의 엄마가 전쟁이 그를 작가의 자리에 오르게 했다고 믿는다. 유난히 순수함을 가졌던 그가 어린 승객에 속아 신문을 찢는 모습이 인상적이었다. 홀드는 어린이들을 살려주고 구해주고 싶은 그런 인물이었고 그것은 그의 자서전적 인물이었기에 그가 얼마나 아이들이나 순수한 사람들을 사랑했고 속물적 사람들을 미워했는지가 와닿았다. 그가 5일간 나가지도 않고 글을 쓰는 걸 보면서 그의 열정에 매우 감동이 되었다.